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등락하며 대환경이 더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 투자자들이 전체를 관망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마켓 메이커들이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며 BTC는 여전히 역사적인 황소장세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자의 갈림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AI의 전력을 다할 것인가? 저스틴 선이 암호화폐 미니 국가총리로 선출,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두바이 암호화폐 산업에 큰 길을 열며 OKX가 첫 번째 완전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I also cannot overstate the significance of the UAE.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후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10월 11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거래 재능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MFT가 후원하는 비트코인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입니다. 8월 말부터 단기 보유자 시장 가치와 실제 가치의 비율인 MVRV는 9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었고 9월 17일에 다시 위로 올라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통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3월의 고점에 비해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월 7일 64,000달러 이상으로 반등한 이후 계속해서 상하로 변동을 보이며 63,000달러의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젯밤 미국이 발표한 CPI 데이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6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입니다. MBRV는 다시 9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의 실질 평균 가격과 활동 투자자 가격은 각각 현재 주기의 활동 투자자들의 평균 비용과 평균 진입 가격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 현재 주기에서 활동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비용을 추정합니다. 현재 시장 실질 평균 가격은 47,000달러이며 활동 투자자 가격은 55,500달러입니다. 올해 들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현물 가격은 이 두 지표보다 높았으며 이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임을 나타냅니다. 8월 5일의 매도 기간 동안 짧은 조정을 겪으며 현물 가격이 잠시 한 주를 밑돌았지만 곧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 두 가지 비용의 매물도 시장 하락 시 지지 수요를 제공하므로 시장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약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비트코인 파생상품 구매 데이터는 여전히 시장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롱 계약이 숏 계약에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평가하여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 행위를 측정합니다. 3월 고점 무렵 레버리지 총 비용은 주당 약 10억 2천만 달러로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후 이 숫자는 주당 10만 달러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상승을 예상하는 투기 행위가 현저히 줄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프리미엄은 여전히 며칠 전 플러스 1 시그마 표준 편차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최근 전체 레버리지 비용이 매우 낮지만 롱숏 투기 관심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 부분 관망 중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변동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청산 반응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범죄자산국 CAB은 2020년에 5,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며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3억 7,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당국의 골칫거리는 압수된 비트코인이 12개의 암호화폐 지갑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당국이 이 지갑들의 비밀키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네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에 매도 압력이 갑자기 나타나 62,400달러에서 603,302달러로 급락했으며 낮 동안 61,000달러로 회복했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여전히 2.29에 29% 하락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생각엔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응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And we've seen a major independent wealth management platform approve Bitcoin. And this is a great first step to making it more accessible to the wealth market as well. So it's not just about pension plans and institutions. It's also about the $30 trillion in wealth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ally just starting their journey as well in this asset. The Data Nerd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 마켓 메이커들이 총 1억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OSL 거래소에 예치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곧 반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윈터뮤트는 4억 2천만 개의 USDT를,
애니모차는 1675만 개의 USDT를, 플로우 트레이더스는 3412만 개의 USDC를, 고래 캐럿 BTC는 690만 개의 USDC를 예치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분석가들도 최근 비트코인의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 구조는 역사적인 강세장과 일치하며 현재의 조정폭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개월 연속 월간 0.3%의 증가를 기록하며 이전의 하락세를 뒤집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핵심 CPI의 3개월 연율 환산 성장률이 3.1%로 상승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9월 고용 데이터의 강한 성과와 최근 발표된 CPI 데이터를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결정 시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연준이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트코인의 최근 시장 동향은 여전히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동향도 비트코인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채굴 보상의 반감과 시장 경쟁의 격화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전례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채굴의 전선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용감하게 AI와 고성능 컴퓨팅의 신세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먼저 전선에 머무르는 용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라, 라이오티, CLSK와 같은 대형 기업들은 9월에 진가를 발휘하여 비트코인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재무제표는 견고하고 채굴 사업도 탄탄해서 4월 비트코인 방암기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생산량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중요시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전통적인 채굴 업체들의 주식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9월의 성과는 여전히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채굴업계의 베테랑들도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감기 이후 채굴 경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율은 693 이터헤르츠 퍼 시컨드의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했고 평균 해시율은 630 이터헤르츠 퍼 시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라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시 가격이 여전히 역사적 저점에 가깝지만 채굴자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해시 가격은 한 달 만에 최고치인 48.0달러 시간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상장 채굴업체인 마라는 9월에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9월에 전력 해시율이 5% 증가하여 36.9HES에 도달했습니다. 마라는 또한 705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며 이는 지난달보다 5% 증가한 것으로 4월 반감기 이후 단월 채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상장 채굴업체의 주가를 보면 대형 채굴업체의 주가는 4%에서 9% 상승했습니다. AI 및 HPC와 관련된 채굴업체의 주가는 이번 달에 25%까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채굴이라는 오래된 케이크만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AI와 HPC 컴퓨팅은 많은 전력이 필요하며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쟁탈전이 조용히 시작되었고 채굴업체들은 AI와 HPC 회사의 인기 상품이 되기 위해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환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기술 장벽, 시장 경쟁, 자금 압박 등 여러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불사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이 크로스오버 전쟁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S29XP 채굴기 한정 판매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행사는 10월 17일까지입니다. BTB 회원은 기계 위치 비용과 관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원금 회수 전에는 채굴 수익으로 전기 요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원금 회수 후에는 이익의 50%를 나누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탑승을 원하는 친구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리버랜드 국가총리로 취임한 저스틴 선의 낯은 어떻게 휘두를까? 암호화폐 거대 기업들이 두바이에 집결하며 OKX와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패권 전쟁이 펼쳐진다.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학사 루이파 회장 겸 CEO 마윈의 제자
트론 창시자, 그리고 주식의 신과 점심을 함께하였으나 그를 차버린 남자 저스틴 선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대표적인 직함들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여러 직함들에 이어 최근 저스틴 선은 총리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새로운 신분을 추가했습니다.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암호화폐 미니국가 리버랜드의 총리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미니국가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저스틴 선이 총리로 선출되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리버랜드는 자칭 미니 국가로 다뉴브 강 서쪽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위치하며 체코 정치인 비트 제들리카가 2015년 4월 13일 창립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지정한 최초의 국가로 탈중앙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이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리버랜드는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을 통해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저명 인사인 저스틴 선이 총리에 선출되었으며 기업가 에반 루트라와 기자 질리안 고드실이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리버랜드는 두 신규 구성원의 성공적인 기업 배경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헌신은 국가에 혜택을 줄 것입니다. 因为我们知道国家与国家之间呢，由于政治权力的原因，是不拥有一个完全具有权威性的国际金融组织来协调各国央行的政策。 저스틴 선이 발전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레나다의 세계무역기구 대표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선출된 것을 보면 정치적 길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니 국가가 발표한 성명과 비트코인에 기반한 국가 경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볼 때 저스틴 선이 총리로 선출된 잠재적인 이유는 그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재 국가의 기술 비전과의 일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있어 저스틴 선의 출연과 블록체인에 대한 영향력은 해당 국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두바이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 회의를 자주 개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며 한 걸음씩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암호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ESE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두바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암호화 분야에서의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거래소가 입주하게 되었고 한때 두바이의 암호화 사업은 별처럼 빛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OKX 중동 총괄 매니저 리파드 마하스네는 OKX가 세계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완전 운영 라이센스를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파드는 앞으로 UAE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두바이가 당연히 세계 가상 자산의 중심 중 하나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암호화 기술의 빠른 발전과 암호화 사업에 대한 인정을 강조했습니다. OKX의 CEO인 쉬밍싱은 두바이의 글로벌 본사를 설립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AED 빠른 구매 옵션, AED 주문서, USDC 및 USDT 주문서, 기관 고객을 위한 파생 상품을 포함한 두바이의 맞춤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I also cannot overstate the significance of the UAE as the market that we've chosen to launch in, where we will continue to invest, hire, grow, and expand in the region. The UAE has become a global hub for virtual assets. In a region that's increasingly recognized for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 strategic loc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OKX 외에도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낸스는 자회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임시 라이센스와 완전 시장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반면 두바이에 대한 배치에서 OKX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11월 31일부터 32일까지 두바이에서 바이낸스 블록체인 주간을 개최할 예정이며 갓 출소한 자오창펑은 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언급하며 올해 가장 큰 웹3 행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암호화 산업에 대한 태도가 당신이 오고 싶다면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느낌이지만 정말로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10일 두바이 가상 자산 규제 당국은 7개 허가 없는 암호화 기업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으며 5만에서 10만 디르함의 벌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활동을 강력히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라이센스를 발급할 때의 관용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규제 태도는 라이센스의 가치가 높고 두바이가 암호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결단력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두바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머스크가 X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로보택시 요소가 담긴 사진으로 변경하고 위 로보트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로보택시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으며 이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서 중요한 돌파구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식 소식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 메타플래넷이 108.99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여 현재 748.50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OK 웹3 지갑이 2024년 10월 10일에 빠르게 유니차인 테스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앱 지갑과 플러그인 지갑을 통해 유니차인 테스트넷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우세가 13%로 상승했습니다. 유비소프트가 웹3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게임 챔피언스 택틱스 그리모리아 크로니컬스를 발표했으며 이 게임은 10월 23일에 출시되어 오아시스 2층 홈버스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